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인터뷰를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뷰를 보거나 인터뷰는 이제 방식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내가 쭉 작품 설명을 하는 학교들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소개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학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1대1로 교수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인터뷰가 포트폴리오랑 연관을 갖느냐 하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학교에 따라서 이제 기본 답변들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이 학교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영국에서 공부하려고 하는지, 이 과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제너럴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제너럴 퀘스천이 있고요. 그게 한 30%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0%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문들을 하세요, 교수님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학생이 학교에 와서 얼마만큼 잘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그, 그, 토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대부분의 시간들 많이 할애가 돼 있어요. 영국 학교의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 학생이 와서 얼마만큼 그걸 또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랑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터뷰 준비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가 설명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내기 전에 제출은 하지만 자기소개서 안에 포트폴리오 내용하고 관련된 것들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또 이제 작품 설명서를 내는 학교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안에서 어느 정도 내 장점을 얘기하면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장점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가 자기소개 작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쭉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쭉 이제 제가 첫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제가 조금씩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대학원 준비생부터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학원 준비생 포트폴리오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를 준비했던 학생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요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먼저 보여주고요. 이제 도시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그 소리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실제 도시에 설치하는 거고,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을 지원했던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운드를 그렇게 음악으로 변환시키고, 그 음악으로 변환시킨 것들을 또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물로 만들고 했던 거고, 그걸 과정들을 진행시키면서 했던 아이디어들을 좀 정리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도시에 설치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시 곳곳에 이제 설치를 하고 다닌 것들이거든요. 이제 인간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을 만들어서, 요즘엔 이제 AI라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에 이제 설치를 하고 다녔던, 네, 작품들이고, 이렇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을 갔는데,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프로덕트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디자이너 로리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사운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느끼는 뭐 카카오톡 벨 소리라든지 이제 알람 소리라든지 문자 오는 알람 소리라든지 그걸 전화 오는 알람 소리들을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터널에 안 보이게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정보들이 필요 없는 정보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했던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뭐 어떻게 아이디어들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소리 나는 곳에서는 그 소리에 대한 근원을 좀 기호화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그 디자인과 학생이라도 이렇게 사회에 관련된 내가 관심사들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했고요. 저희 이제 바운더리 랩에 오시면은 좀 따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담을 예약하고 오시면은 다른 학생들 포트폴리오도 이 학생은 이제 사회에 관심 있는 분야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아니면 또 다르게 또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이 학생의 풀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으시면은 또 이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좀 BA 학생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BA 학생 이제 요거는 디자인과 학생이고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디자인 학생이고 그 다음은 이제 파인아트 학생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자인과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 자체는 이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변이 이제 서울에 사는 학생인데 자기 주변에 뭐 집값이 이렇게 싼 것도 아닌데 그 공사를 하다만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슬럼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만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자이너로서 어떤 롤로 그 작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웹사이트도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라는 것들을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스터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스케치북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리서치했던 부분들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작가들이나 뭐 디자이너들을 그 리서치하고 연구했던 부분들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을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파인아트 학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BA로 바로 들어가는 이제 3년 BA로 바로 들어간 학생의 예시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현대미술하고 굉장히 좀 친숙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인간관계들 자체를 갖는 것들이나 인터랙션을 갖는 게 이제 디지털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 현상들에 대한 생각이고, 그래서 작품 자체도 관객이 들어왔을 때 그 작품하고 관객이 뭐 인터랙션을 일으켜서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만들어서 3D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만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작가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진행을 해 나가고 하려고 했는지 이제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작품 하나만 더 뭐 설명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자기 방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들리는 소리들, 뭐 냉장고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빠가 이야기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집안에서 들릴 수 있는 소음들에서 시작을, 그 안에 있으면은 좀 옛날 시대로, 옛날로 돌아가서 내 어릴 때 시절로 돌아가서, 뭐, 생각이 난다든지, 내가 이제 또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사소한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공간 안에 이렇게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들은 이제 90년대 어린이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가져온 것들이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을 또 왜 이런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플레이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석사를 보여드렸고, 학부를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파운데이션 코스 학생이거든요. 파운데이션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준비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파운데이션 코스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아트하고 디자인이 나눠져 있지 않은 학교들이고, 이제 어떤 학교는 아트하고 디자인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 처음 이제 생각 자체가, 뭐 선생님께서, 뭐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너 뒷모습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자기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서 시작을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 있는 포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뭐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라는 게 보여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드로잉들을 만들어냈고, 그 드로잉들을 바탕으로 이제 조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북을 보시면은 내가 뭐 자세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그런 뭐 자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조각가들은 또 어떻게 또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업들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불안할 때 하는 행동들, 뭐 볼펜을 딸깍거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버블랩을 터트린다던가, 아니면 뭐 뜨개질을 한다던가, 뭐 이런, 내가 이제 좀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볼펜을 이제 막 검은색을 칠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릴리즈하는 것들이 이제 재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관객이 직접 이제 와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뭔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시작을 해서 작품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제가 이제 뭐 학생들마다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오기도 하고, 지금 이 학생처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아니면은 내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거, 누가 이제 나한테 했던 말 중에 좀 재밌었던 거,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작품들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뻔한 주제들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뭐 건축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건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건축에 대해서 노량진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노량진이 이제 그 교육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법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한 명이 여러 명을 가리키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식을 나누고, 그러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점점 바뀔 거다. 테크놀로지가 달라지면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학생이 작품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자체도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건물 하나를 디자인한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노량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노량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또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리고, 이 학생의 아이디어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 자체도 더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법을 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그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 전체 도시도 이제 어떻게 더 인터랙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본다면은 뭐 과들마다 굉장히 좀 많이 다르고요. 학생들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도 그 물어보셨듯이 굉장히 오는 학생들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예고를 나오고 이제 그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인 미술에 대해서 그 이해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조금 다르고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예 미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제 다 적합한 미디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석사생들 중에 아예 다른 전공이었는데 뭐 디자인과를 간다든지 순수 미술을 한다든지 석사로 학부는 이제 다른 전공을 했는데 석사로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 합격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공을 했더라도 그 전공을 하면서 내가 흥미로웠던 부분들이나 뭐 공부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내가 살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을 작품들로 이어와서 내가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면은 충분히 영국 학교에 어필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